사계절이 분명한 나라 한국. 그리고 이 사계절의 흐름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식입니다. 봄의 생기, 여름의 열기, 가을의 풍요, 겨울의 따스함. 한국의 식탁은 계절과 함께 숨을 쉬며 그때그때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사계절의 맛을 따라 한식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봄이 오면 한국의 밥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얼었던 땅이 풀리고 처음 싹을 틔우는 그 생명의 순간을 한식은 고스란히 밥상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봄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연두빛 새싹, 향긋한 풀냄새, 그리고 살짝 쌉싸름하지만 부드러운 봄나물 향이 떠오르지 않나요? 한국의 봄 밥상은 바로 이 봄나물로 시작합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미나리, 쑥.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무겁고 느렸던 몸을 깨우는 봄의 신호이자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입니다. 냉이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달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죠. 한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속을 깨우기에 이보다 좋은 식재료는 없습니다. 봄철 한국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 있죠. 냉이 된장국. 된장 국물에 냉이를 살짝 넣어 갓 끓인 밥과 함께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구수한 향. 이건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겨울 끝 봄의 시작을 마시는 거죠. 외국인 친구들에게 냉이 된장국을 소개하면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뭐야, 풀국이야? 하다가 이 깊은 맛은 뭐지? 하고 놀라요. 그 놀람과 감동, 그게 바로 한국 봄 음식의 매력입니다. 봄에는 비빔밥도 특별합니다. 겨울 동안 비워둔 밥상에 새로 돋아난 봄나물을 가득 얹고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몇 방울, 입안 가득 퍼지는 새싹의 생명력, 땅의 온기, 햇살의 감촉. 비빔밥 한 그릇에 한국의 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진주 비빔밥에는 달래와 냉이가, 전주 비빔밥에는 각종 봄나물과 고사리가, 제주의 봄 비빔밥에는 미역줄기까지 들어갑니다. 같은 비빔밥이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봄을 담는 방식. 그게 참 한국 음식의 멋이에요. 봄에는 또 하나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봄 도다리 미역국. 미역국이라고 하면 생일에 먹는 음식만 떠올리기 쉽지만요. 봄철엔 기름지지 않은 신선한 도다리를 넣은 맑고 깨끗한 미역국을 끓입니다. 봄 미역은 겨울 바다를 이겨낸 후라서 특히 부드럽고 달아요. 그리고 도다리는 봄철 가장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생선. 이 조합은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봄을 먹는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또 봄에는 쑥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쑥떡, 쑥국, 쑥전. 쑥은 향이 강하지만 한번 빠지면 끊을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쑥떡은 봄철 잔칫날 집집마다 꼭 준비하는 특별한 간식이었습니다. 찹쌀가루에 쑥을 듬뿍 넣고 쪄내면 그 향긋한 냄새만으로도 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봄 한식의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인공적인 양념을 더 씹히기보다 식재료 본연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리려 하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봄철 식사는 긴 겨울을 이겨낸 생명에게 바치는 작은 축제에 가깝습니다. 냉이 한 줌, 달래 한 뿌리, 거기 담긴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봄,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계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시간. 그 시작을 우리는 밥상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봄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봄에는 한 그릇의 냉이 된장국, 한 입의 달래 비빔밥으로 봄을 느껴보세요. 분명 봄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식은 무조건 기운을 푹 돋워주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영양 보충만 하는 게 아니죠. 덥고 습한 날씨를 견디기 위해 음식을 통해 체내 밸런스를 맞추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계탕은 여름의 대표 보양식입니다.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이유는 무더위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닭 속에는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을 가득 넣어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주고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미역국도 여름에 자주 먹습니다. 미역국은 시원하게 먹으면 더운 여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미역의 풍부한 무기질은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열무김치입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아삭하고 새콤한 열무김치는 그야말로 밥도둑이 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시원한 열무국수 한 그릇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름 한식의 묘미는 차가운 국물 요리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이 냉국입니다. 얇게 썬 오이에 식초와 약간의 설탕을 넣어 새콤달콤한 국물을 만들어주죠. 여기에 깨소금 솔솔 뿌리면 한여름의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또 초계국수도 있습니다. 차게 식힌 닭고기 육수에 식초와 겨자를 풀고 닭가슴살을 올려 먹는 초계국수. 첫 입을 먹으면 시원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살이 동시에 퍼지면서 무더위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름 한식은 이렇게 더위에 맞서는 방법을 아주 섬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몸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을 북돋는 방향으로 음식이 진화해 왔습니다. 여름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깻잎장아찌 같은 것들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뜨거운 날씨에도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여름에 먹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몸속 열을 다스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발효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인은 여름철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름 한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차가운 국물, 가벼운 나물, 발효된 반찬, 영양을 채워주는 삼계탕. 이 모든 것은 자연과 사람을 조화롭게 연결해주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한식을 먹으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마음까지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계절, 특히 이 뜨거운 여름을 한식과 함께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인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가을 이맘때쯤이면 공기가 다릅니다. 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하지요. 그리고 식탁 위에도 그런 계절의 기운이 고스란히 내려앉습니다. 한식의 가을은 말 그대로 풍요 그 자체입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키워온 모든 것들이 가을이 되어 드디어 수확의 기쁨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가을 한식은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한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송이버섯입니다. 귀한 향을 지닌 송이버섯은 이맘때만 자연산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살짝 구워서 소금만 찍어 먹어도 그 향이 입안 가득 퍼지죠. 그 송이 하나만으로도 밥 한 그릇은 툭탁 비워내게 됩니다. 그만큼 깊고 맑은 가을의 맛을 담고 있는 식재료지요. 그리고 가을 전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 전어는요,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름지고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구워서 한 입 베어 물면 살짝 퍼지는 고소함, 그 안에 담긴 계절의 진한 맛이요 끝을 타고 번집니다. 가을에는요, 전어회도 별미입니다.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전어살을 초장에 콕 찍어 입에 넣으면 가을바다의 선선함까지 같이 삼키는 기분이 듭니다. 과일도 가을 한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 감, 대추. 달콤하게 익은 배는 김장철 무김치에 넣기도 하고 감은 잘 말려 곶감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대추는 한방차 재료로 한식 후식으로도 많이 등장하지요. 이런 가을 과일들은요, 단순히 디저트가 아니라 한식 식재료로 변주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밥상에 오릅니다. 가을엔 또 뭐가 빠질 수 없냐면요, 김장 준비입니다. 사실 김장은 겨울 준비지만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 고춧가루를 말리고 젓갈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겨울을 대비한 정성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식은요, 단순히 지금 먹는 것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을 한식은 미래를 준비하는 밥상입니다. 또 한 가지 가을의 특별한 한식 경험 중 하나는 산채 비빔밥입니다. 가을 산에는 들깨, 고사리, 취나물 같은 들나물이 풍성한데요. 이걸 살짝 데쳐서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몇 방울 그냥 비벼 먹으면 그건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진한 만족을 줍니다. 산에서 나는 그대로의 재료, 조금도 인공적이지 않은 맛, 바로 가을 한식의 순수함이죠. 가을은 이렇게 수확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이치를 밥상 위에서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저 사계절 중 하나로 스쳐갈 수도 있지만 한식은 그 짧은 가을마저 정성으로 길게 기억하고 맛으로 남기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을을 맞아 전어 한 마리 구워 먹으며 혹은 따뜻한 송이밥을 한 입 떠먹으며 우리는 자연과 시간과 삶과 조용히 다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가을 한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구운 전어? 따끈한 송이밥? 아니면 잘 익은 곶감 하나?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을 맛을 들려주세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오면 한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겨울 한식은 단순히 따뜻한 음식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춥고 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겨울 한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고 정을 쌓아왔습니다. 겨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김장입니다. 11월, 12월 초 온 가족이 모여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하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김장은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큰 대야에 모여 앉아 허리를 구부리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 자체가 문화이고 사랑이었지요. 김장김치는 겨울 내내 우리의 밥상을 지켜줍니다. 묵은지로 끓여낸 김치찌개는 깊은 맛이 우러나와 겨울 저녁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 따끈한 김치찌개를 둘러싼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겨울 한식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 다른 겨울 별미 바로 굴입니다. 제철굴은 겨울바다의 차가운 물살을 견디며 살이 단단하고 맛이 깊어집니다. 굴전, 굴국밥, 굴무침. 굴이 들어간 음식은 입안 가득 신선한 바다의 향을 퍼뜨립니다. 뜨거운 밥 위에 굴무침 한 숟갈 얹어 먹는 순간 몸 구석구석이 살아나는 듯한 생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엔 또 하나 따끈한 국물이 절실해집니다. 곰탕과 설렁탕은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는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소의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푹 끓여내어 만든 곰탕은 하얗고 맑은 국물에 구수한 맛이 우러나와 추위에 떨던 몸을 단번에 녹여줍니다. 흰 쌀밥에 김치를 얹고 따뜻한 곰탕 국물을 한 숟갈 떠서 같이 먹는 그 순간 아마 누구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은 떡국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떡국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전통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흰 떡국은 한 해를 깨끗하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이고 그 한 그릇엔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떡국 위에 올려지는 고명, 노란 지단, 푸른 김가루, 고소한 깨소금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한 그릇 떡국은 따뜻함과 사랑을 가득 담아 식탁 위에 놓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한식도 더 깊어집니다. 발효의 시간, 정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쌓여 한 그릇 한 그릇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추운 겨울날 뜨끈한 국물과 함께 나누는 밥상, 뜨겁게 끓인 찌개를 가운데 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는 소리, 굳은 몸을 녹이는 따끈한 곰탕 한 입. 이 모든 순간들이 한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한식의 겨울은 그저 먹는 계절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더 단단히 잇는 계절입니다. 김장을 같이 하며 생기는 우정, 떡국을 나누며 새해를 함께 맞는 다짐, 따끈한 찌개를 나누며 위로받는 마음. 겨울 한식은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겨울이라는 혹독한 자연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 먹고 웃고 나누었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김치찌개 한 그릇, 떡국 한 그릇, 곰탕 한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계절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이,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끈질긴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한식이 가진 힘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우리는 계절을 따라 흐르는 한식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봄에는 새 생명이 움트는 들판에서 채취한 나물들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깨웠고, 여름에는 땀을 식히고 기운을 푹 돋우기 위해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가을에는 온전히 익은 곡식과 풍성한 수확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웠고, 겨울에는 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깊은 맛을 담은 발효 음식과 푸근한 국물 요리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변하는 계절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정성이 녹아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 사람과 자연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맛을 만났고 그 맛은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다정하게 물들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지금 이 계절에 어울리는 한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봄이 주는 생명력, 여름의 시원한 기운,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깊은 온기를 한 그릇 속에 담아내는 한식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